52시간의 예외를 두겠다라는 발언과 주 4일째는 양극단에 있는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급기야 이 대표가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를 동시에 켜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체포특권 보기는 어떻습니까? 법인카드 쓴 것부터 토해내요.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주세요. 이 발언이 없습니까? 주 52간 주 4일째 관련된 발언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구성안에 5번이 나간 것 같아요. 1번을 준비해 주세요, 피디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못된 발언이 지금 나갔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양해 구합니다. 원래 준비된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 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52시간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 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진심이 뭡니까 도대체?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드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자. 결국 고용시간 노동화를 꺼내들면서 우클릭을 했다가 당내 강성 지지자들과 민주노총의 반발에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꾼 것 아니냐.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런 발언이 나온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매 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 가경입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타인을 기만합니다.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뻥사니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의 어떤 오락가락 행보라는 지적인 건데요. 관련된 내용 자세히 보시죠. 자, 2023년에는 윤 정부 69시간 근무제 도입은 퇴행적이다라고 하더니 지난 3일에는 아니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냐 라면서 전혀 다른 방향의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제 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경쟁력 확보한다는 건 모순이다 라며 또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락가락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A 민주당 의원, 이 대표는 과거에도 특정 사안의 말을 뒤집은 전력이 있다. 갈짓자 행보가 아닌 책임감 있게 정책을 전개하라. 비명계 원외 조직 초일의 인사 B,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은 이야기를 다 끌어다 쓰려니 상충되는 얘기가 나왔다. 뒤죽박죽 종합 선물 세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권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도 현란하게 말을 바꿔서요. 아니 저분의 진짜 색깔이 뭔지 아니 저게 작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시에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게요? 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다 켠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는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는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는 이게 거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올해 들어서부터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실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 쟁점이 52시간 근로시간을 좀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자. 반도체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한번 몰아서 일할 때는 며칠 쉬게도 밤새 일할 수도 있고 또 그 연구가 끝나고 나면은 또 안 할 때도 있고 좀 예외적으로 하자라고 할 때 그거 마치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어제는 그러니까 깜빡이는 우측 깜빡이 꼈어요. 어제도 회복과 성장 그리고 실용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 찾기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완전히 좌회전으로 확 꺾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한 것이 사실은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하는 거거든요. 좌회전 깜빡이 켜고 뭐 가시던 길로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나 쭉 가시면은 사람들이 아 이재명 대표는 원래 저 좌측에 포퓰리즘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저렇구나 판단을 할 텐데 이게 지금 우회전, 실용, 성장, 뭐 회복, 기업 중심 얘기하면서 반기업적인 걸 계속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말보다는 좀 행동으로 좀 이제 이번만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말 당신께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반도체 특별법에서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법 만들어야 되고요. 또 반도체와 AI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여기 통과시켜 줘야 되죠. 그리고 한미동맹 얘기하면서 아니 중국 사람들, 중국인들이 저기 이 조선소 가서 사진 찍고 그 정보 빼가는 거 이거 처벌할 수 있는 간첩죄도 이거 만들자 개정하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무슨 어떻게 보면 깜빡이를 우측으로 넣는 겁니까? 하는 행동은 전부 좌측에 가 있으면서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그런 부분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좀 변했구나 실제로 이걸 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행동으로 좀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이었던 조응천 전 의원이 조금 전 채널A 이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변검수를 하는 것 같다. 라는 비판을 또 하기도 했군요. 조균 변호사님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을 이제 일괄 도입하고서 많은 이 중견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에서 집중적인 어떤 생산이 필요할 때 주 52시간 법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이 근로를 거부해서 결국 이제 중소기업의 생산력이 떨어진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부당함을 지적하셨어요. 3일에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 52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주 52시간보다 사실은 더 센 게 주 4일제거든요. 주 4일, 7일 중에 4일만 근로할 수 있게 하겠다. 물론 예외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 52시간제에서도 예외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주 4일을 하면 이 대표가 얘기했었던 일 많을 때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지적이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말 바꾼 거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검술이다. 정치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최근 입장을 두고 자꾸 뭐 말바꾸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12월 3일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본인의 어떤 확고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어떤 적절한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내야 될 때죠.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뀐 데 시점이 지난 3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동 시간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돼서도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반도체 특별법의 시급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공의, 반도체 그 업계 지원을 위한 규제화나 특별위원회 설치, 지원안 마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반도체 특별법의 본질적 내용들이 있는데 52시간 그 유연한 문제로 여야가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그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토론회 한 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토론회 한 결과 현장에서의 요구가 실제 그 유연화시키면 실현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입장을 들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시급하게 52시간을 적용한 특별법보다는 일단 주요한 걸 통과시키고
점진적으로 논의해보자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고 노동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주 52시간 노동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노동시간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 OECD 기준 최장 노동국가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이렇게 특정 업계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주 52시간 노동을 푸는 것은 세계적인 노동시장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문제로 어떤 기업, 업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은 안 되고 오히려 AI 기술 발달 등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 실제 노동시간을 늘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 4일 근무제로서도 전체 산업계의 어떤 노동시간을 확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특정 업계에 대한 유연화는 고민해 볼 수 있다. 그 전제는 전체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실제 지금 어떤 근로 조건이나 상황이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주 52시간을 더 넘어서서 주 4일째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 반도체는 더 일할 수 있게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은 양립하는 의견이 아니다라는 반박입니다. 조홍천 의원이 조금 전 채널A에 나와서 재밌는 말을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순식간에 막 바꾼다. 패황별이, 홍콩 영화, 정극 병검술, 손 안 대고 얼굴 막 색깔 변하는 장국영이 나왔던 영화 병검술이 떠오른다라고 조홍천 전 의원은 얘기를 했다라는 말씀도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잘못 먼저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국민 소환제를 두고도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대표가 언급한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의원을 파면 가능할 수 있는 제도다. 17대 때도 등장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다 안 됐습니다. 헌법 위배, 악용 등 부작용 우려로 수차례 국회 문턱을 못 넘었던 국민 소환제를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서 이런 비판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입니까? 3개월 뒤에는 본인에 대한 국회의원 국민 소환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하실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말만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혁과 변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극성 지지자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의 중진, 눈 가리고 아웅, 면피용 국민 소환제다. 친한계 모임, 1호 대상은 이재명 본인이다. 여당에서는 친한, 친윤, 중진, 시장 모두 다 이 대표의 어떤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